동의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포장마차. 고된 하루를 마친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입구로 문신 가득한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중 앞장선 남자 54은 되어 보이는 거친 인상의 사내는 붉은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4명의 남자들 또한 상의탈의에 문신이 훤히 드러나는 차림이었습니다. 어이, 강철만 형님 오셨다. 포장마차 사장이 허둥지둥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부터 준비할게요. 그러자 강철만이라 불린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서 한 잔만 할 거야. 그의 시선은 곧장 안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짧은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단정한 여인, 그리고 그 옆에 친구. 저기 앉은 아가씨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강철만의 음성에 포장마차 앙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강철만은 천천히 그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처음이시죠? 옆자리에 앉은 친구 민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옆을 바라봤고, 긴 머리를 넘기며 맥주잔을 내려놓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잠깐 휴가차 내려왔습니다. 서울 아가씨구만. 강철만이 씩 웃으며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아가씨가 이런 시골까지 오다니. 뭔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그녀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서 민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그냥 일어나자. 하지만 강철만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가씨 혼자 여행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이 동네엔 말이야. 나쁜 사람도 많고 내가 아가씨 같은 분들 보호해주는 입장이거든. 그때였습니다. 강철만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멈췄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작고 단단한 군번줄 펜던트. 그 순간 강철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목걸이. 그는 분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남자. 그 남자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그 군번줄. 입술이 바짝 마른 강철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너 박용준 그 자식 딸이냐? 여인의 손이 조용히 목걸이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누구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 아버지 성함은 윤용준입니다. 그 말에 강철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동자.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이름을 감추려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군 최초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윤서연 중사의 이야기. 그 전에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윤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용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잊고 있던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윤서연이 자리를 일어나려 하자 강철만은 재빨리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럴 거 없잖아. 오래간만에 아는 얼굴을 본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그랬는데. 그의 손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진은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해. 우리 그냥 경찰 부르자. 하지만 포장마차 안에는 이미 경찰의 기척은 없었습니다. 사장은 안쪽으로 숨어버렸고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기 때문이었죠. 강철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이름 정도는 가르쳐주고 가는 거 어때? 낯이 익다 했는데. 혹시 박용준 씨 따님 맞지? 윤서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가볍게 쥔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철만 씨, 제 아버지를 아신다고 하셨죠? 그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강철만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웃었습니다. 그 인간? 나야 뭐 그 양반 때문에 옛날에 좀 곤란했던 적이 있지. 경찰에 찔러대고 동네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서 끝이 어땠는지도 알잖아. 감방에서 썩다가 죽었잖아. 그 말에 윤서연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눈빛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그건 제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 무서워라. 역시 피는 못 속이네. 아버지도 그랬지. 입은 곱게 생겨서 독설이었거든. 강철만은 장난스럽게 그녀의 턱을 건드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의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강철만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 비틀어 버렸죠. 비명과 함께 주변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윤서연은 재빠르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강철만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 대체 뭐 하는 년이야?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순찰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철만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지. 하지만 다시 보게 될 거야.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포장마차를 빠져나갔고 그제야 안쪽에 숨어있던 사장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야? 방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윤서연은 조용히 목에 걸린 군번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 군인이야. 그것도 특수부대. 민수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알던 친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지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윤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특수부대? 너 진짜야?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임단. 지금은 중사야. 민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속삭였습니다. 와,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부대 아니야? 윤서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사적으로 움직였던 거야. 그냥 훈련이 몸에 밴 거지. 잠시 조용해진 포장마차. 강철만과 부하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시선과 말투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민수지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그냥 이 동네에서 나가자. 뭔가 불길해. 그 사람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냥 떠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 윤서연은 군번줄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민수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 물어보는 건 어때?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보이셔. 여태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 없어.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말뿐이야. 민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밖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고 사장이 살짝 얼굴을 내밀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 분, 지금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 강철만이란 작자.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놈이에요. 윤서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요? 사장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론 포장마차 몇 개 운영하는 장사치지만 실상은 동네 전체를 쥐고 흔드는 폭력배예요. 경찰들도 다 알고 있지만 말이 안 통하죠. 다들 눈치만 보거든요. 민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용준이라는 분 예전에 이 동네에 계셨나요? 사장은 그 이름을 듣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분을 왜 찾으시죠? 윤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일지도 모르니까요. 사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해변 끝자락에 작은 횟집 있어요. 그곳 주인이 김노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박용준 씨랑 가장 가까웠어요. 혹시 뭐라도 알고 계실지 몰라요. 윤서연과 민수진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요.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이 동네 겉보기랑 많이 다릅니다. 그날 밤 윤서연은 펜션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침대 맞은편에서 민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강철만이 내 정체를 눈치챘을 수도 있어.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버지의 진실을 끝내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수건을 어깨에 둘러맨 채 조용히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민수진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변 끝자락 바위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횟집. 낡은 간판과 허름한 문, 그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윤서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수 어르신 맞으신가요? 노인은 윤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데. 누구시오?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용준 씨를 기억하시나요? 김영수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봐. 횟집 내부는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안쪽 창가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준이 이름 오랜만에 듣는구만. 지금도 그 사람이 그리운 날이 많아. 윤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일 수 있어요. 어릴 때 돌아가셨고 많은 걸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양반, 참 바른 사람이었지. 동네에서 누구 하나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어. 그래서 결국 화를 당한 거야. 윤서연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노인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이 동네에 강철만이라는 놈이 들어왔지. 포장마차 하면서 돈놀이를 시작했는데 이자가 터무니없었어. 용준이는 그걸 못 봐 넘기지 못했지. 윤서연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김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용준이는 증거를 모았어.
고리대금, 협박, 뇌물.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일이 터졌지. 집에서 마약이 나왔거든. 그걸 이유로 바로 체포됐어. 윤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명이었던 건가요? 김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그 마약 누가 심었는지는 뻔했지. 강철만이야.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노인은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용준이가 잡혀가기 전에 나한테 맡겼던 거야. 언젠가 자기 딸이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지.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종이 서류 뭉치, 그리고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장.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에게. 윤서연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편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또박또박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고 이 안에 담긴 모든 것이 그 증거란다.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이 진실만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윤서연은 가슴 깊이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만든 그 이름, 강철만에게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김영수 노인은 낡은 라디오를 조심스레 꺼내와 작은 테이프를 끼웠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기계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야, 박용준 그 자식이 요즘 계속 귀찮게 굴어. 그 목소리는 분명 강철만의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증거라도 모으는 눈치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형님,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간단하지. 그 자식 집에 마약 좀 심어놓고 거래 장부 몇 개 짜맞춰서 넘기면 돼. 녹음기 안에서 건조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윤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용준이 감옥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어떡하죠? 걱정 마. 안에서 손 쓸 놈들 있잖아. 알아서 조용히 만들 거야. 딸깍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김영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고리대금 거래 내역, 불법 포장마차 수익 보고서, 그리고 강철만이 경찰한테 뿌린 돈 명세야. 용준이가 몇 달을 쫓아다니며 모은 거지. 윤서연은 봉투를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금액, 계좌번호, 경찰 실명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제출하면 되겠어요. 김영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철만 그놈 아직도 지역 경찰들하고 손잡고 있어. 그때 횟집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영수 노인이 화들짝 놀라며 창밖을 내다봤죠. 저놈들. 해안도로 넘어 검은 승합차 한 대가 횟집 앞에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건 강철만의 부하로 보이는 낯익은 얼굴들. 윤서연은 빠르게 봉투와 테이프를 가방에 넣고 말했습니다. 뒷문 어디죠? 김영수 노인은 곧장 주방 쪽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야. 이쪽으로 가면 해안 철길로 빠질 수 있어. 난 시간을 벌어줄게. 윤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나섰습니다.
해안 철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몸을 낮춘 채 이동하며 가방을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나설 차례예요. 한편 횟집 앞에서는 부하 중 하나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았네요. 아까 그 여자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철만은 차 안에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계집애, 아버지 닮아 아주 끈질기네. 그의 눈빛은 점점 도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철길을 따라 바닷가를 빠져나온 뒤 곧장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태양은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그녀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에 쥔 가방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민수진이 문을 벌컥 열며 달려나왔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윤서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짐부터 챙겨.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해. 민수진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고 가방 속의 테이프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검은 SUV 2대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윤서연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틈을 타 차문이 열리며 강철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봐, 박용준 따라. 도망은 못 가. 그의 뒤로 부하들이 둘러싸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진은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윤서연은 조용히 글러브 박스를 열고 작은 나이프 하나를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문 잠가. 내가 막을게. 강철만은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얌전히 내놓으면 다치지 않게 해주지. 윤서연은 창문을 조금 내린 뒤 또렷한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당신 진짜 감옥에서 썩고 싶어요? 그 말에 강철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끝까지 날 자극하네. 그는 손짓을 했고 부하 한 명이 차량 문을 억지로 열려다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연이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부하의 손목을 꺾고 다른 한 명의 급소를 가격하며 길을 트기 시작했죠. 강철만이 고함쳤습니다. 붙잡아. 하지만 훈련된 윤서연의 동작은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2명을 쓰러뜨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밀쳐낸 뒤 그녀는 차로 다시 돌아와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붙잡지 못하면 너희 다 죽은 목숨이야. 강철만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지만 윤서연은 기어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꽉 잡아. 타이어가 자갈을 튀기며 미끄러졌고 그들은 2대의 SUV 사이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윤서연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진실을 꺼낼 시간이야. 그 사람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을 담은 테이프와 서류,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윤서연은 조수석에 앉은 민수진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줘. 테이프랑 문서 빠진 거 없나? 민수진은 긴장된 손으로 가방을 열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응, 다 있어. 테이프, 장부 사본, 그리고 아버님 편지까지.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2 사람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민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이걸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거야?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간 또 묻힐 거야. 지방 경찰들 중에도 강철만이랑 얽힌 사람이 많아. 이번엔 진짜 윗선에 올려야 해. 윗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아는 분이 계셔. 전역하신 선배님인데 지금은 범죄수사팀 소속이야. 그분한테 먼저 보여드릴 거야. 민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 정도면 믿을 수 있겠지. 몇 시간 후 차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별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연은 차에서 내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구만. 오랜만이야. 선배님, 지금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꼭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래, 3층 회의실로 올라와. 대기 중일게. 그들은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회의실 안에는 짧은 머리의 중년 남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얼굴 좋아 보이진 않네. 무슨 일이야? 윤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열고 테이프와 문서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20년 전, 제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남성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라고?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만이라는 자가 꾸민 일이에요. 그 사람 아직 현역 깡패입니다. 지방경찰과 유착도 의심되고요. 남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반장, 지금 3층 회의실로 올라와. 중대 사안이다. 그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은 긴급 수사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강철만의 이름이 담긴 서류가 드디어 공적 기록에 공식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을 차례야. 며칠 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은 강철만의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서연이 제출한 녹음 테이프와 문서들은 철저한 진위 검증을 거쳐 모두 실제로 조작된 범죄의 정황을 담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수사팀은 곧장 관련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청주시 경찰서 소속 일부 간부들이 강철만과 뇌물 유착 정황에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고 해당 경찰서 내부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철만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을 과신한 듯 지방조직본부에서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서연이? 그 계집애 하나쯤 우리가 못 막을 것 같아?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근데 이상합니다. 서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경찰이 최근에 정과 자료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강철만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구야? 이 바닥에서 몇 년을 굴러먹은 놈인데. 그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울렸고 화면엔 최 반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강철만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뭔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당신 지금 서울에서 수사 들어간 거 알고 있나? 강철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울청에서 직접 내려와. 이젠 우리도 손 못 써. 당신
이제 진짜 끝난 걸지도 몰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부하들이 하나둘 침묵했고 강철만은 이내 이를 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그년이 진짜 이걸 경찰까지 넘겼단 말이야? 그는 사무실 벽을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 윤서연은 서울청 회의실에서 수사팀과 함께 강철만의 체포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강철만은 소속 조직원들과 함께 충청북도 옥천군 외곽 별장에서 회동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서울지방청 정보과에서 확인했고 현장 투입은 특수기동대와 형사팀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동행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고 현장에서 정확히 강철만을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수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서연 중사 현장 자문요원 자격으로 동행을 승인합니다. 그렇게 운명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충청북도 옥천군 외곽 어둠이 깔린 숲속 별장 주변에는 형사들과 특수기동대원들이 조용히 포진해 있었습니다. 검은 복장의 요원들은 무전기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기 중이었고 별장 안에서는 음악 소리와 함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방탄복 위에 점퍼를 걸친 채 수사팀장 옆에서 작전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안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조직원 8명 확인됐고 강철만은 안쪽 룸에 따로 있습니다. 팀장이 무전으로 말하자 각 팀은 일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부른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작전 개시 3분 전. 모두 위치 확인. 수사팀장의 신호에 따라 요원들은 본격적인 진입 준비에 들어갔고 윤서연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작전 개시. 신호와 동시에 별장 출입문이 강제로 열렸고 특수기동대가 일제히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손들어. 조직원 몇 명이 당황해 일어섰고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던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윤서연은 현장 요원 뒤를 따라 안쪽 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강철만은 한 손에 술잔을 든 채 고개를 돌려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게? 경찰? 수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강철만 씨, 조직범죄 및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철만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무슨 증거로 날 체포해? 그 순간 윤서연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증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윤서연은 조용히 녹음기를 재생시켰습니다. 그 자식 집에 마약 좀 심어놓고 거래 장부 몇 개 짜맞추면 돼. 걱정 마. 안에서 손 쓸 놈들 있잖아. 알아서 조용히 만들 거야. 녹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강철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사팀장은 곧장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물증 확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강철만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윤서연은 조용히 아버지의 군번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20년 전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응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장. 수많은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든 가운데 수사팀장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수사는 2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박용준 씨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철만 일당은 당시 박 씨를 조직적으로 함정에 빠뜨려 마약 밀매 혐의를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경찰 간부들과의 유착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도 처벌 대상입니까? 현재 모든 관련자에 대해 조사 중이며 증거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 뉴스 보도에는 강철만 일당 검거, 경찰 유착 수사 착수, 그리고 20년 전 사건의 진실 밝혀져라는 헤드라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서울 외곽의 한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꽃을 들고 천천히 묘비 앞에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묘비 앞에 조심스레 앉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신문 한 장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박용준 씨 사건, 억울한 누명 벗겨져 진범 검거. 아버지 이름 다시는 아무도 더럽히지 못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기신 그 편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비 위 신문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윤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다정하게 대답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묘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예요. 그녀의 뒷모습은 더없이 단단했고 그 다짐은 묵직한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봄바람 소리 속에 박용준의 이름은 이제 정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은 특수임무 요원으로 다시 복귀했고 국방부에서는 그녀에게 공식 표창을 수여하며 그녀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치하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서연과 그녀의 아버지 박용준의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